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아마도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금 다들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간이가세자 중에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인데요. 그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똑같은데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그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그러니까 요거 작성하시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좀 별도로 마련을 해봤는데, 일단 역시 이제 신고하기 전에 유의 사항들 몇 가지. 그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서 상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유의해야 될 게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보증금 이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간이가세자 신고 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신고하시기 전에는 홈택스 자료 조회 가능 일자 이후에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미 뭐 그 자료 조회 일자는 지났죠. 이제 신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신고하기 전에 뭐 신고도움 서비스에 있는 자료, 아니면 내가 지금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그리고 매입한 사업용 신용카드 혹은 매입 세금계산서, 이런 자료들에 대한 확인 꼭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홈택스 화면 들어오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신고 납부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부가가치세 선택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들어오면 우리 간이가세자니까 간이가세자 선택하시고 정기신고 확정 예정 들어가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있잖아요. 직전기와 계약 동일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직전기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일하다 그러면 일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긴 해요. 지금은 여기 정기신고 확정 예정 메뉴로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매출 입력하는 거, 뭐 매입세, 공제세액 입력하는 거 다 똑같은데, 이제 하나 그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거 작성하는 게 문제죠. 오늘은 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상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다른 사항, 그러니까 매출이나 그 매입세, 공제세액 입력하는 거는 제 지금 다른 간이가세자 일반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정보 입력부터 들어가게 되면 신고기한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을 누르면 아래 이제 세부 정보가 뜨죠. 여기서 이제 예정 신고가 있으셨던 분들은 간이가세자들 여기 이제 표시를 하시는데, 아마 예정 신고가 없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아래 지금 세부 정보 사항 확인한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 가면 이제 업종 선택하는 란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선택이 돼 있을 거고요. 선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저는 이제 간편 신고를 안 하고 취소하고 일반적인 신고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오면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 나오죠. 이 밑으로는 이제 매입세액하고 공제세액들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첫 화면에서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여기 지금 숫자 입력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화면들은 뜨죠. 간이가세자 일반적인 신고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아래 이게 있어요.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제 작성하기 들어오시면 이런 거죠.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가 위에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수익금액 합계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비활성화돼 있고 밑에서 작성을 해서 표시를 하는 거니까, 일단 밑에 임차인별 임대 수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전기하고 임차인이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 임차인 조회를 누르셔가지고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넣고 여기 이제 성명 상호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입력해야 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입주일, 그 다음에 퇴거일,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갱신됐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갱신일,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내려오시면 여기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입력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그 층수나 면적이나 이런 임대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으니까, 요거 지금 세 군데 입력하는 란들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 내용을 추가하면 밑에 이제 임대사업 명세에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작성 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뭐 갱신일 입력 도움말, 층 면적 입력 요령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게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입력을 하는 거죠. 새로 뭐 예를 들어서 기중에,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임차인의 정보 입력을 하고,
여기 지금 입주일을 입력을 하면 그 퇴거일은 자동으로 그 12월 31일로 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그냥은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밑에 일자 수정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달력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중에 만약에 5월 1일 날 새로 임차가 시작됐다. 그러면 입주일이 5월 1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입주일을 5월 1일로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입력 내역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주일은 5월 1일이고 퇴거일은 이 가세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퇴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갱신일은 뭐냐면 그 계약이 진행하던 중에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자로 보증금이 됐던 월세 금액이 됐던 뭐 변동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2월 28일까지 한번 끊고 그리고 이제 3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는 그러니까 임차인은 한 명인데 이 란 구성은 두 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요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갱신일이나 입주일이나 퇴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 퇴거일 같은 경우에도 기중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그 끝나는 날이 이제 퇴거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임대 정보는 이건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보증금, 그 다음에 월 임대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증금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보시면 보증금 이자가 계산되잖아요. 이 이자의 계산은 여기 지금 입주일이라고 해놓은 이 기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입력을 하면 여기 지금 5월 1일부터 이 입주하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를 계산하는데 이 날짜부터 퇴거일, 그러니까 지금은 과세기간 마지막일이니까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임대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50만 원을 가정했을 때 여기에 50만 원을 입력을 하면 위에 팝업창으로 월 임대료 합계를 자동 계산하겠습니까? 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금액의 합계가 여기 이제 표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5월 1일자에 입주인데 뭐 예를 들어서 5월 뭐 20일이다. 아니면 5월 10일이다 이러면 이게 400만 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만큼.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가 적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자동 계산을 하지 마시고 취소를 누른 다음에 월 임대료 합계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임차인별로 여기에 임대사업 명세가 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임차인 한 명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 한 명이 그 입주일은 5월 1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임대 정부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면 임대 정부는 이렇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합계는 얼마였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한 줄이 뜨는 거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같은데 갱신이 있었다. 그럼 여기 이제 두 줄이겠죠. 갱신일까지의 하나, 갱신일 이후에 하나 이렇게 두 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임차인별로 또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이제 앞에 화면이죠. 과세표준 매출 금액 입력하는 화면에 여기에 이제 금액이 뜨게 되는 거고요. 요 금액은 그 임대료 합계에다가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보증금 이자죠. 그거를 합친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 지금 이 금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임의의 숫자를 넣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여기 위에 이제 과세분 매출에 또 그 금액이 표시가 돼줘야 되겠죠. 현금이면 여기 기타에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다 그러면 조회를 해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하면 될 거예요. 이 금액은 지금 그 금액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금 영수증 조회하는 방법이나 이제 신용카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지난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세분 매출 금액도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작성할 때 조금 세분화 시켜가지고 알아보면 이제 이건 홈택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팝업창으로 뜨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사업자 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시는데 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임대업 하시는데 각 임대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가 다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도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일이나 퇴거일의 작성은 해당 과세기간, 그러니까 작년 1년이죠. 1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혹은 갱신됐거나.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입주일은 1월 1일이 될 거고요. 퇴거일은 12월 31일이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갱신일 입력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작년에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는 갱신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 갱신일이 지금 3월 1일이죠. 3월 1일부로 기존의 2천에 20만 원인 계약을 3천에 30만 원으로 변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기존의 계약, 그다음에 이제 나중의 계약. 그래서 기존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입주일을 1월 1일로 표현하고요. 이거는 이제 과세기간 시작일 1월 1일을 입주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거를 한번 시키죠. 언제냐면 계약 갱신이 일어난 3월 1일 전날로 퇴거를 한번 시키고 2월 28일까지 그때까지 이제 월세 정보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요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갱신일부터 다시 입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일은 갱신일인 3월 1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갱신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3월 1일 갱신일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거일은 과세기간의 끝날이 되겠죠. 12월 31일. 근데 이게 실제로 퇴거를 만약에 뭐 7월이 됐던 8월이 됐던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날짜가 퇴거일이 되는 거고요. 기중에 그러니까 과세기간 중에 퇴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세기간의 끝날 12월 31일이 퇴거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 변동된 보증금과 월세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갱신됐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계약건이니까 하나,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층이나 면적 같은 임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요. 1층이나 2층 이렇게 임대한다 그러면 숫자로 1, 2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지하층을 한다 그러면 영문 대문자 B를 써가지고 B1층, B2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다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1에서 3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 입력할 때는 공용 면적을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다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 한 명이 여러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공간을 다 합쳐가지고 면적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세액까지 다 작성이 완료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 이 이후로는 다른 간이가세자들하고 입력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 전 영상 간이가세자 부가치세 신고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입력을 하고 나시면 신고서 입력 완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에서 세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간이가세자 부가치세 신고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매출세액만 잘 작성이 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 보셔가지고요. 신고 꼼꼼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